네, 김종서의 아름다운 구속 듣고 왔습니다. 이어지는 코너 지역의 이슈를 브리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석 박사님 함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네요. 예, 그렇게 됐네요. 네, 이제 좀 살아나셨습니까? 예, 좀 겨우 회복 중입니다. 오래가네요. 예, 좀 요즘은 좀 상당히 독한 것 같아요. 예, 다들 A형, B형 유행이랍니다. 예, 우리 시청자 여러분, 우리 세종 FM 애청자 여러분 건강 잘 챙기시 바라겠습니다. 예, 이번 주 소식 많습니다. 네, 이 참 논란이 먼저 참 사고 먼저 얘기합시다. 사고. 우리 얼마 전에 조치원 목욕탕? 네네 크리스마스 이브에 청천벽력 같은 일들이 벌어졌죠. 예. 고인이 되신 분들께 애도의 마음을 전하면서요. 아마 조치원에 있는 목욕탕 같은데 좀 시설이 좀 노후화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세 분의 어르신들 70대 어르신이라고 하는데 감전사를 당했대요. 예. 그런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다른 지역에 또 있었죠. 있었죠. 목욕탕에서. 그래서 종종 있는데 그 안전불감증일 수도 있고 어쨌든 뭐 누전일 수도 있고 부주의일 수 있는데 지금 감식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조만간에 어떤 연유가 나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따뜻한 그 목욕탕에서 좀 춥고 힘든 그런 1년 동안에 노곤한 몸을 좀 녹여야 되는데 요즘 좀 안타까운 목욕탕 가기가 두려워졌어요. 네, 많이 그렇죠. 아쉽습니다. 그다음에 대전에서도 또 폭발 사고 비슷한 게 일어났었어요. 네, 화재가 있었죠. 네네. 그래서 연말에 상당히 좀 우울한 소식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경기까지 우울한데 사고라도 안 났으면 좋겠습니다. 춥고 이럴 때 저 주변의 안전 관리 담당하시는 업소에 계시는 분들이라든지 일반 관공서에 계신 분들 더 철저해야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각별히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누구든지 안전은 지나치지 않습니다. 예방에 대한 거는요. 네. 특히 겨울 되면 화재가 또 많이 염려가 맞습니다. 됩니다. 안전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전시의 그 예산 중에서 시정 홍보 문자 발송료가 한 1억 9천 정도가 2억 가까이 되죠. 약 2억 원 정도가 전액 삭감됐습니다. 2024년도 예산이.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뭐 연말연시 명절 뭐 그때 대전시장 이름으로 문자를 나갑니다. 문자를 나가는데 그 금액이 너무 일단은 볼륨이 크고요. 그다음에 대상도 불특정 다수 무차별적으로 많은 수를 보낸답니다. 저는 못 받았었는데 이거. 아유, 별로 안 친하신가 보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못 받았어요. 전 시장도 그렇고 그동안 한 번도 이런 게 나가는군요. 네, 제가 그러면 시청에다가 꼭 대표님 전화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상대적으로 그 충남도는 연합장이 있답니다. 그 연합장을 해서 발송을 하는데 약 1,000만 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하고 있고요. 세종시는 6천만 원 정도가 있어서 6천만 원 정도는 대상이 되게 한정적이겠죠. 그러니까 그거에 비하면은 대전시는 2억 원 꽤 크다. 그거를 이제 대전시의 김민수 의원이 잡아내서 전액 삭감 했답니다. 그다음에 대전시 이게 계속 정부부터 계속 왔었던 거잖아요. 어느 특정 현재 시장에서 급격히 늘어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 전에도 있었는데 그 전에는 대상이 제한적이었었고 이번에 이제 상당히 그 금액이 컸던 거죠. 2023년도부터는요. 그래서 삭감됐고 대전시 국힘당 대전시당하고 대전시가 당정 협의회를 또 했어요. 네 번째 지금 현재 했는데 지난 21일 날 했습니다. 이 문제를 왜 거론하냐면 당정 협의회는 좋아요. 왜냐하면 정치권과 시 행정과 함께 협업하는 거니까. 그런데 대전시에 있는 국회의원 7분이 다 민주당 소속인데 그분들하고는 안 하고 지금 원외에 있는 원외 지역위원장은 국힘당 그 분들하고만 한다. 그래서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는 좀 이렇게 대승적으로 지역 발전을 위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대전시 역시 대전시 문제인데요. 근무복 디자인비로 5천만 원을 저기 책정을 했답니다. 근무복 요즘 근무복 입는 데가 어디 있어요? 무슨 유니폼도 아니고. 근무복을 새롭게 도입하겠다는 건가요? 아니면은 그 옛날에 전초전이죠. 민방위 복장 바뀌었죠. 그게 이제 새로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서 네네. 그래서 초록색인가 이걸로 바뀌었는데. 그렇지. 약간 미색 그 황토색 비슷한 데서 초록색 바뀌었죠. 예. 네,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대전시도 대전시 새로운- 근무복. 예. 시청에 근무하는 공직자들의 근무복을 바꾼다는 건데 박정희 때 있었던 건데 재검복 뭐 이런 것들이. 자꾸 모든 것들이 다 과거로 회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문제가 커서 좀 한데 계속 아마 추진할 모양이에요. 예. 입장에서는 또 한 가지는 마지막으로 대전시 일인데요. 대전사랑 카드 지원금 60억 원을 반납했답니다. 예. 상당히 이거는 문제가 크거든요. 왜냐하면 국비 1억 원 따오기 얼마나 힘든데 그 60억 원에 대한 지원금 그건 결국 시민들한테 페이백할 수 있는 자금이거든요. 그 예산인데 그 예산을 제대로 못 쓴 거예요. 왜 못 썼냐? 온통 대전 카드를 없애고 대전사랑 카드로 전환을 시키면서 시민들한테 혼란을 주고 사용에 대한 효율성을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브랜드를 바꾸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새로 가맹을 한다든가 뭐 이렇게 이런저런 절차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들이 불편한 거였죠. 그래서 그 전에 쓰던 거를 쓰면서 이렇게 새로운 브랜드를 쓸 수 있도록 해줘도 되는 건데. 그렇죠. 온통 대전은 전임 시장이 허태정 전임 시장이 도입했던 제도다. 그래서 좀 잘못되지 않았나. 아무리 전임이라 하고 당이 다르다 하더라도 시민을 위한 길이고 또 잘한 정책은 계속 발전시켜야 되는 거고. 계속 네거티브한 얘기만 계속 하시네. 네, 그래서 좋은 얘기도 하나 해주실 게 있나요? 좋은 얘기요? 없죠? 없어요. 별로 좋은 얘기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경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상근 부대변인이라고 있습니다. 대전 유성을에 출마하려고 했었는데 출마 준비를 했었죠. 이분이 난폭운전 약 40이 아직 안 된 것 같은데 난폭운전을 해가지고 1심에서 5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어요. 그래서 상당히 좀 안 좋다. 그래서 후보 부적격 심사를 내렸습니다. 근데 그건 뭐 진위 여부는 나중에 문제입니다만 본인은 안 했다고 하는데 대리기사가 했다고 하는데 그 대리기사 했다는 걸 입증 책임은 본인이 있거든요. 근데 아직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것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대한민국은 3심제도라서 3심까지 가야지 진위가 확정이 되는데 경찰의 조사를 받고 1차 판결이 냈다 해서 그거에 따라서 확정 어떤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거는 좀 안 되는 거 아닌가. 공무원도 원래 이렇게 확정이 되기 전까지는 계속 근무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법률 용어로 무죄 추정의 원칙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법원까지 이 3심까지 죄가 없는 걸로 보고 과거에 하는 독재 거죠. 정부에서는 무조건 구속하고서 그렇게 해가지고서 야당을 탄압하기 위한 도구로서 그렇게 한 경우도 있었어요. 이 문제는 제가 볼 때 이 문제는 내년 2024년 총선을 앞두고 국민들의 법 감정,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방향을 설정하기 때문에 국민의 심기 경호를 한 건가요, 민주당에서? 그럴 수도 있죠. 왜냐하면은 이 여론이라는 것이 순간순간 변하고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더군다나 난폭운전이라고 하는 거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희생양일 수도 있네. 아직 더 봐야겠죠. 더 봐야겠죠. 판결을 받아봐야 되겠지만은 회복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서 재심 청구를 하든 뭐 하든 간에 여론에서 뭐 재심해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서 그 유성을의 그 경쟁자라고 했던 그 허태정 전 대전시장 그다음에 무혈 입성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네요. 분위기가 아주 좋습니다.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세종에 왔다 갔습니다. 내용인즉슨 2023년 마지막 국무회의를 세종에서 세종청사에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국무회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신년 처음 국무회의 그다음에 다른 국무회의도 수시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종에 오셔서 그렇게 해야 세종에 대한 관심도라든가 어떤 기대치가 상당히 높아지고
세종시를 구축한 국가 균형 발전에 대한 그런 의지를 충분히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마지막 한 가지 더 짧게 네, 이야기하고 끝내겠습니다. 제가 한번 어저께 다녀왔었어요. 예. 세종에 모임 왔다가 갔는데 잠깐 들렸었는데 세종시 청사 건너편에 이응다리라고 있습니다. 예, 예. 그 이응다리를 근거로 그 기반으로 해서 그 주변에다가 비축제를 했습니다. LED 예, 등을 지금 하고 해가지고 있죠. 예, 네. 아주 잘 만들어놨어요. 한 달 전에는 상당히 막 예산 낭비였고 허접하다고 소문이 났었고 그렇게 보였었거든요. 시장이 기자회견까지 했어요. 네, 좀 잘못했다 했었죠. 네. 그런데 다시 리모델링을 잘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다시 재단장을 해서 선보였는데 제가 가보니까 좀 이제 시민들도 많이 있었고요. 네. 상당히 그 추운 날씨에도 아이들과 손잡고 오는 그 시민들이 많이 있었고 만족도가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예, 아이고 다행입니다. 네, 잘했던 것 좋아져서. 같습니다. 네. 그래서 바로 이렇게 즉각 시민들의 눈높이, 시민들의 마음을 빨리빨리 캐치해서 행정에 반영하고 잘못된 거는 인정을 빨리 하고 수정하는 그런 행정 자세 아주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모초는 칭찬 얘기네요. 예, 이어서 마지막 신청곡. 네, 자 춥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새로운 바람을 불러 일으켜야 되겠습니다. 네. 바람. 예, 김범종의 바람 들으면서 2023년 마지막 방송이죠? 예, 23년, 마지막 방송 예, 세종 공론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했습니다. 연말연시 건강하고 따뜻한 시기를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